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자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CCTV 화면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후드 모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눈빛. 누구십니까? 당신이 25년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 맞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아내와 4살 딸을 동시에 잃었던 그날, 자동차 사고, 차량은 폭발했고 신호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둘을 잃고 난 뒤 저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쌓이는 만큼 제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억만장자, 성공한 기업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분은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얻은 허무한 대가라는 것을. 그런데 내 딸이 찾아왔어요. 25년 동안 나를 원망하며 살았던 딸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강유현.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부릅니다. 억만장자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분은 제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얻은 허무한 대가라는 것을.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CC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 모자, 비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이제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희현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당신이 25년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 맞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전 서해안 고속도로. 엄마.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떨리는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25년 전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날. 설마.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그 여자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후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아내를 닮았습니다. 아니, 딸을 닮았습니다. 제 딸 25년 전 살아 있었던 그 아이를 닮았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모르세요? 누구십니까? 2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셨죠? 무릎이 풀렸습니다. 설마 할인이? 그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하시네요. 놀랍네요. 할인이? 정말 내가 맞니? 네. 강할인 맞아요. 당신 딸 강할인. 25년 전차 사고로 죽었다고 처리된 그 아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그때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딸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은빛으로 반짝이는. 저건 25년 전 딸 4살 생일 때 제가 직접 걸어줬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 딸이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제 4살 생일 때 주셨던 거. 그래, 맞아.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거 빼지 말라고 했어요. 내 아빠가 준 거야. 잃어버리지 마.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정말 내가 맞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본 딸.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할인아,
하지만 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뭐? 저 안아주려고요? 25년 만에? 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증오였습니다.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응? 이 집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아, 역시 억만장자시네요. 소문대로.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나, 일단 앉지 않을래? 우선 얘기를 좀. 싫어요. 금방 갈 거예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뭐라고?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 서윤, 당신 아내였던 사람,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사고로. 사고요? 딸이 비웃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 엄마는 당신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저를 데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망쳤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니? 25년 전 5월 14일,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사고가 아니라 도망칠 거예요. 도대체 왜? 왜냐고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웠으니까요.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우릴 버렸어. 절대 찾으러 오지 마. 위험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요?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난 25년 동안 엄마랑 숨어 살았어요. 이사 다니고 남의 집 창고에서 자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엔 혼자 살았어요. 월세를 못 내서 전기 끊긴 적도 많아요. 하리나, 그 시간 동안 아빠는 뭐 했어요? 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사고 억만장자가 되고 편하게 살았겠죠? 아니야, 난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25년 동안 당신 때문에 망가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아빠가 우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없죠? 당연하죠. 딸이 돌아섰습니다. 절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다시 안 올 거예요. 하리나. 하지만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왔어요.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요.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확인했어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25년 동안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이 떠난 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딸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5월 14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37살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 서윤이와 4살 딸 하린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현 씨, 미안한데 오늘 잠깐만 나올 수 있어요?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한데 오늘 회사 가야 할 것 같아. 또요? 토요일인데.
아내가 섭섭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중국 바이어 때문에. 오늘만 가면 내일은 꼭 쉴게. 할인이한테 약속했잖아요. 오늘 놀이공원 간다고. 아, 잊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일 가자. 내일은 무조건 갈게. 또 내일이에요? 정말 미안해. 오늘 이것만 마무리하면 회사에서 보너스 준다고 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할인이한테는 당신이 설명해요. 고마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딸 할인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분홍색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할인아, 일어났어? 응. 오늘 놀이공원 가는 날이야.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할인아, 미안한데. 응? 아빠, 오늘 회사 가야 할 것 같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어제도 갔잖아. 응, 아빠가 미안해. 안 돼. 약속했잖아. 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 놀이공원 가자. 할인아, 약속했잖아. 아빠 거짓말쟁이. 아내가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아빠 일하셔야 돼. 놀이동산은 내일 가자. 싫어. 오늘 가기로 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약속할게. 내일은 꼭 놀이공원 가자. 그리고 할인이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다 사줄게. 정말? 그럼 정말이지.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어?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내일 가? 그럼. 아빠랑 약속.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딸도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약속. 그리고 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할인이 조금만 참아. 아빠 금방 올게. 응.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내와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내와 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인이랑 놀아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서윤이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윤이라고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서윤이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즉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강아린.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천사 같지 않아? 응. 정말 예쁘다. 딸이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첫 돌, 두 돌, 세 돌. 딸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공원에서 그네를 태워주고 일요일 아침엔 함께 만화를 보고 저녁엔 셋이서 손잡고 산책하고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 놀이공원 가면 할인이가 엄청 좋아하겠지?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전목마 타고 풍선도 사주고 솜사탕도 사주고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오후 2시. 일찍 들어가서 할인이랑 놀아줘야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유현 씨? 아내의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유현 씨. 서윤이가. 응? 서윤이가 왜요? 사고가.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사랑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사랑병원이요? 빨리요? 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큰 사고는 아닐 거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제 아내가 강서윤이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유족? 유족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죄송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네. 차량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아내랑 딸은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두 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유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 4살밖에 안 됐어요. 할인이랑 내일 놀이공원 가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을 흔들었어요. 살아있어요. 틀림없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규모상 생존 가능성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분, 검사 결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유해는 부인과 따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관, 2개의 빈 관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관 하나, 그리고 큰 관 하나. 딸과 아내를 위한.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관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왜 저기에 내 딸과 아내의 영정 사진이 있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딸 장난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딸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분홍색 이불, 곰 인형, 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입던 옷,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붙잡았을 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도대체 왜 간 거야? 왜? 그날 아침 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회사 따위 안 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옹, 마지막 약속, 마지막 다녀올게. 하지만 딸은 실제로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25년 동안 제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도망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딸이 떠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딸이 날 원망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찾아가야 해. 딸이 떠나면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떨어진 작은 영수증.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구 기암동. 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깨진 우편함. 여기서 살았구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아,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전 없어요. 돌아가세요. 할인아. 가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분만,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줘. 내 얘기를 듣고 싶어. 긴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아주 좁았습니다. 원룸.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딸이 말했습니다. 별로죠? 아빠 집이랑 비교하면. 아니야. 거짓말. 눈에 다 써 있어요. 딸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며요? 빨리 물어보고 가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듣고 싶어요? 진짜? 그래. 후회할걸요? 괜찮아.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5월 14일. 그날 기억나요? 응. 아빠가 회사 간 날. 엄마가 갑자기 저를 깨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일어나. 빨리.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짐 쌀 거야. 빨리 움직여.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인형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엄마, 어디가? 조용히 해. 엄마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말했어요. 할인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아빠는 안 와? 응, 아빠는 안 올 거야. 왜? 엄마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그날부터 엄마랑 저는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3개월마다 또 6개월마다 이사 다녔어요. 왜 이사가? 제가 물어보면 그냥. 엄마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처음 살았던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엄마랑 저 둘이서 2평짜리 방에 창문도 없는 방. 밤에는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왜 들키면 안 되는지 그땐 몰랐어요. 엄마는 낮에 일을 나갔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뭐든 다 했어요. 저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4살, 5살. 다른 애들은 유치원 다닐 나이에 저는 좁은 방에서 혼자 놀았어요. 인형이랑 말하고 혼자 그림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아빠도 나 보고 싶을까?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너 생각 안 해. 우릴 버렸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학교에 못 갔어요. 왜 학교 안 가? 너 신분증 없잖아. 신분증?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아빠가 우릴 지워버렸거든. 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를 미워했어요. 우릴 지웠다고? 엄마 말이 사실인가 보다. 정말로 우릴 버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살 때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갔어요. 여기보다는 조금 넓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좁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일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다른 애들은 교복 입고 다니는데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창문으로 바깥을 봤어요. 저 애들은 아빠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딸은 25년간 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아빠는 너 생각 안 해. 아빠가 우릴 지웠어. 내 딸은 그 말을 믿으며 외롭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15살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일하다가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엄마는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하리나, 미안해. 왜? 너를 이렇게 키워서. 괜찮아. 학교도 못 보내고 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괜찮다니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덕분에 살았잖아.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하리나, 엄마 죽으면 아빠 찾으러 가면 안 돼. 왜? 위험해. 무슨 위험한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마지막 날 엄마가 말했어요. 하리나, 너희 아빠는 우릴 버렸어. 절대 찾으러 가면 안 돼. 알았지? 응. 약속해. 약속. 엄마가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딸이 울었습니다. 15살에 저는 혼자가 됐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화장만 하고 유골함 받아서 집에 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딸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엄마 유골함이랑 10년을 살았어요. 매일 밤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도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16부터 일했어요. 신분증 없어도 받아주는 곳. 물류 창고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엄마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딸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물류 창고에서 박스 나르다 보니 손톱도 다 깨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 생기고 딸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29살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했어요. 월세, 전기세, 수도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밥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한 달에 라면 30개. 아침도 라면, 저녁도 라면.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얻어먹고. 딸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21살 때는 월세를 3개월 동안 못 냈어요. 집주인이 와서 소리쳤어요. 돈 없으면 나가.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달만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겨우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날 전기가 끊겼어요. 밤에 촛불 켜고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다른 애들은 대학 다니고 친구랑 놀고 연애하는데 나는 왜 라면만 먹으면서 창고에서 일하는 걸까? 25살 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창고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엄마는 아빠가 우릴 버렸다 했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날 생각 안 할까? 한 번도? 25년 동안 한 번도? 작년에 우연히 아빠 이름을 검색했어요. 강유연. 그랬더니 기사가 나왔어요. 억만장자 CEO 강유연 신규 사업 투자. 사진도 있었어요. 정장 입은 아빠 사진. 고급차 타고 웃고 있는 아빠 사진. 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빠는 억만장자라고? 나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데 아빠는 저런 차를 타고 다녀.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전기세 걱정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을 여러분을 버티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하지만 엄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릴 버린 건지, 25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한 건지. 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빠 집을 보고, 아빠 차를 보고, 아빠 옷을 보고 확신했어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았구나. 정말 우릴 버린 거구나.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는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는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에 저는 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아빠 말도 들어줘. 아빠는 너를 버린 적 없어. 거짓말. 진짜야. 너를 잃고 나서 25년 동안 매년 사고 현장에 갔어. 너를 찾았어. 죽은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증거를 찾을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아낼게. 제발. 아빠 한 번만 믿어줘. 그 시간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딸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창고에서 일할 때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진실은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딸의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렇게 살았구나.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창고에서 일했고 저는 호화저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딸은 전기 끊긴 방에서 촛불을 켰고 저는 넓은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장례를 치른 뒤 2000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딸 장난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딸 방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연 씨 괜찮으세요? 언제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미칠 것 같다. 딸 생각만 나고 아내 생각만 나고. 차라리 일을 하자.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유연 씨 벌써 나왔어요? 네. 괜찮으세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꺼진 눈, 회색빛 피부.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보다가도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다가도 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조금 덜 아프니까. 2001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2시 퇴근. 주말도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걱정했습니다. 유연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집에 가면 더 힘듭니다.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 성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바이어 계약 성공. 신규 거래처 확보. 매출 증가. 회사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딸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도 없고 아내한테 옷을 사줄 수도 없고 통장에 돈만 쌓였습니다. 2003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독립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은 3년 동안 모은 보너스였습니다. 더 바쁘게 살자. 더 일하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 사무실. 직원은 저 혼자.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 밥은 라면.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2005년. 회사가 커졌습니다. 직원 5명.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떠오르는 무역회사 강유현 대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일만 했습니다. 다른 건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기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2008년 억대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돈.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돈은 많아졌습니다. 회사도 커졌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금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자가 됐다. 농부는 기뻐하며 금화를 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금화만 사랑하니까. 아들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돈만 보니까. 농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울었습니다. 금화는 빛났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금화는 많았지만 외로움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농부와 같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가난했습니다. 2010년 큰 집을 샀습니다. 강남의 호화저택. 방 7개, 거실 3개.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샀습니다. 딸 방을 만들고 싶어서. 이사한 날 딸 방을 꾸몄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딸 물건들. 4살 때 장난감. 4살 때 옷. 4살 때 인형. 모두 그대로 놓았습니다. 작은 침대. 분홍색 이불. 곰 인형. 할인이가 여기 있으면 좋아할 텐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매년 5월 14일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꽃을 들고 그곳에 섰습니다. 할인아. 아빠야. 또 왔어. 잘 지내니? 아빠는 그럭저럭 살아. 꽃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매년 11월 3일. 딸 생일.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 촛불 하나. 혼자 앉아서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할인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우리 할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지. 2015년. 회사가 더 커졌습니다. 직원 100명. 연매출 500억. 언론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억만장자 CEO.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 일만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 가족은요? 없습니다. 결혼 계획은요? 없습니다. 왜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과 아내를 잃어서. 다시는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직원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일에 헌신적이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도피라는 것을.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일한 것 뿐이라는 것을. 2020.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 텅 빈 거실에, 혼자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일을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텅 비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어느 날 밤 딸 방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장난감들은 색이 바랬습니다. 인형은 낡았습니다. 하리나, 내가 여기 있었으면 이 집이 이렇게 텅 비지 않았을 텐데.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인형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정말 보고 싶어. 2025년. 올해 62살이 됐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 주름진 얼굴, 지친 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저녁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음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상패들을 봤습니다. 올해의 CEO 우수 기업인 산업 공로상. 수십 개의 상패.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딸을 되살릴 순 없는데.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25년 전처럼. 하리나, 아빠는 성공했어. 억만장자가 됐어. 근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차가운 목소리. 원망 가득한 눈빛. 내 딸이 살아 있었구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딸은 25년간 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외롭게. 나는 무엇을 한 거지? 그런데 25년 만에 발견된 한 장의 편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을 만난 뒤 저는 집을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엄마가 왜 도망쳤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증거가 있을 거야. 창고를 뒤졌습니다. 25년 전 이사 올 때 가져온 물건들. 아내의 옷과 가방들, 아내의 서류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윤 씨에게. 딸을 내려놓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5월 14일까지 1억을 준비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딸은 죽습니다. 날짜는 1999년 5월 12일.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협박장. 아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가 도망친 이유. 딸을 데리고 사라진 이유. 사고를 연출한 이유. 딸을 지키려고. 그 편지는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딸에게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말했을까요? 그 거짓말의 진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협박장. 손에 들린 그 한 장의 종이가 떨렸습니다. 딸을 내려놓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협박? 아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다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내 필체였습니다. 유연 씨 미안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있을 거야. 분명 더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창고를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사 올 때 가져온 상자들. 당시에는 정리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아내 옷들이 25년 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파란색 원피스. 손으로 만졌습니다. 서윤아. 두 번째 상자에는 딸의 옷들. 분홍색 티셔츠. 노란색 치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인아. 세 번째 상자는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 행복했던 시절. 결혼식 사진. 딸 첫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눈물이 떨어져 사진이 젖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딸 예방접종 기록. 보험 서류.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열지 못하게 막아둔 것처럼. 이건?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협박장이었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은 필체. 하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1999년 4월 22일. 4월? 그럼 사고 한 달 전부터 협박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총 5장.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협박장. 1999년 4월 22일. 강서윤 씨. 당신 딸 강아린이 참 예쁘네요. 매일 아침 유치원 가는 길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섬뜩했습니다. 딸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 협박장. 1999년 4월 25일. 강서윤 씨. 오늘 분홍색 옷을 입은 딸아이 정말 귀엽더군요. 그네 타는 모습도 봤습니다. 남편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리면 딸이 위험해집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 번째 협박장. 1999년 5월 1일. 강서윤 씨. 1억을 준비하세요. 5월 14일까지입니다.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아래 번호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딸은 사라집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5년 전 1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 네 번째 협박장. 1999년 5월 12일. 강서윤 씨. 돈 준비됐습니까? 4일 남았습니다. 못 구하면 딸을 데려갑니다. 아니, 딸과 당신 둘 다 사라집니다. 선택하세요. 돈인지 아니면 딸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4일 남았다고. 그럼 5월 10일에 이 협박장을 받고 5월 14일에 사고가 난 거야. 다섯 번째. 협박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쓴 메모였습니다.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유연 씨. 미안해. 나 혼자 결정했어.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협박범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 말하면 할인이가 위험하다고. 1억. 우리한테 그런 돈 없잖아. 그래서 도망가기로 했어. 할인이 데리고 멀리 갈 거야. 사고로 위장해서. 그럼 협박범도 우리가 죽은 줄 알 거야. 할인이는 안전할 거야.
미안해, 유연 씨. 당신을 속이는 거라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할인이를 지키는 게 최선이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편지를 읽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딸을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구나. 옛날 깊은 숲에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에 들어왔습니다. 어미 사슴은 새끼를 덤불 속에 숨겼습니다. 조용히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사냥꾼은 어미를 쫓았습니다. 어미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다리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어미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내 새끼는 안전해. 그 생각에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딸을 숨기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협박범을 속이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서윤아,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내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킨 겁니다. 협박범을 속이기 위해 사고를 연출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죽었습니다. 왜? 어떻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어떻게? 그때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쓴 계획서였습니다. 계획. 5월 14일 새벽에 할인이 데리고 집 나가기. 버스 타고 강릉으로 가기. 친구 차 빌려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차 몰고 가기. 인적 드문 곳에서 차에 불 지르기. 사고로 위장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 할인이 데리고 작은 마을로 숨어서 이름 바꿔 살기. 협박범이 포기할 때까지 숨어 살기. 계획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계획했구나. 아내는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협박범을 속이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계획대로라면 아내도 살아야 했는데 왜 죽었을까? 다시 협박장을 받습니다. 전화번호. 이 번호로 전화하면? 아니, 25년 전 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협박범이 누구였을까? 왜 우릴 노렸을까? 그때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절대 찾으러 가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왜 위험하다고 했을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는 협박범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가 버렸어. 그 말을 믿으면 딸이 아빠를 찾지 않을 테니까. 아빠를 찾지 않으면 협박범이 딸을 찾지 못할 테니까. 협박범에게 노출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딸을 지킨 겁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을. 아내의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됐을까? 1999년 5월 14일 새벽 4시 아내가 딸을 깨웠을 겁니다. 할인아, 조용히 일어나. 엄마? 쉿. 조용히. 우리 여행 갈 거야. 여행? 응. 엄마랑 단둘이. 딸은 잠이 덜 깬 채로 따라갔을 겁니다.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강릉행. 딸은 버스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안고 창밖을 봤을 겁니다. 유연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할인이를 지키는 게 최선이야.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놀랐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미안해. 차 좀 빌려줄래? 차. 왜? 급한 일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친구는 의아했지만 차 키를 줬습니다. 아내는 차를 몰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딸은 뒷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할인아, 엄마랑 잠깐 산책할까? 좋아.
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는 딸 손을 잡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차가 불탔습니다. 폭발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울었습니다. 엄마, 차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거야. 협박범도 그렇게 믿을 거야. 할인이는 안전해.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날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니? 딸이 놀랐습니다. 왜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4년. 제가 15살 때요. 15년 전. 네. 그럼 사고 후 15년을 살았다는 거네. 네. 아내는 15년을 더 살았어. 계획은 성공한 거야. 사고를 위장하고 딸이랑 숨어 살고. 그럼 왜 딸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아, 아빠 찾으러 가면 안 돼. 위험해. 협박범이 아직 있을지 몰라. 아빠 찾으면 너도 위험해지고 아빠도 위험해져. 그렇게 말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협박범. 아내는 죽을 때까지 협박범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가 버렸어. 그 말을 믿으면 딸이 절대 아빠를 찾지 않을 테니까. 그 거짓말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딸을 지켰습니다. 아빠를 찾지 마. 위험해.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저는 협박장을 다시 봤습니다. 협박범이 누구였을까? 왜 우릴 노렸을까? 그리고 정말로 아직 살아있을까?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25년 전 사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서해안 고속도로 차량 폭발 사고. 경찰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 유족분이시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요. 협박장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재수사 가능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재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범을 찾아야 해. 그래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딸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또 왔어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없다니까요. 할인아, 제발. 엄마 얘기 좀 더 들려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정확히 무슨 말씀 하셨는지 듣고 싶어. 왜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요. 미안해. 하지만 중요해.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죽었고 저는 혼자 남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알았어요. 말해줄게요. 그럼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듣는 게 중요했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어요. 2014년 겨울. 2014년 12월. 딸의 회상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건 11월이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엄마는 치료를 포기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할인아, 치료비로 쓸 돈 있으면 내가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일을 더 했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조금이라도 돈 벌어서 엄마 치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족했어요. 12월 20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작은 병실. 6인실 제1구석 침대.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쉬고. 그냥 엄마 옆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밤 10시쯤. 병실에 저랑 엄마만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랑 외출했거든요.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하리나. 응, 엄마. 이리 와봐.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하리나,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응.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울지 마.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리나, 너 아빠 보고 싶지? 응. 솔직히 보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찾으러 가면 안 돼. 왜? 위험해. 무슨 위험? 엄마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리나, 너희 아빠는 우릴 버렸어. 뭐? 아빠가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도망친 거야. 그게 무슨? 엄마 거짓말 안 해. 아빠는 우릴 원하지 않았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럼 왜 15년 동안 숨어 산 거야? 아빠가 우릴 찾을까? 잡아갈까? 정말? 정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아빠 찾으러 가면 안 돼. 알았지? 옛날 추운 겨울 어미 새가 둥지를 떠났습니다. 새끼들은 울었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렸어. 엄마는 우릴 사랑하지 않아. 눈이 내렸습니다. 새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엄마가 미워. 하지만 해질녘 어미 새가 돌아왔습니다. 부리에는 먹이가 가득 물려 있었습니다. 날개는 얼어붙었습니다. 깃털은 눈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먹이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미워라고 말했지만 엄마가 물어온 먹이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살아있는 걸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딸을 지켰습니다. 거짓말로. 아빠가 우릴 버렸어. 그 거짓말이 딸을 지켰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말했어요. 하리나, 약속해. 절대 아빠 찾으러 가지 않는다고. 저는 물었어요. 엄마, 진짜 아빠가 우릴 싫어했어?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응. 왜? 엄마도 잘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 우릴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하리나, 절대 아빠 찾으러 가면 안 돼. 위험해. 무슨 위험이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리나,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한테 가면 너도 위험하고 아빠도 위험해져.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딸이 저를 봤습니다. 그게 엄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빠 찾지 마. 위험해. 그리고 이틀 뒤 엄마는 죽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협박범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가 우릴 버렸어. 그 말을 믿으면 딸이 절대 아빠를 찾지 않을 테니까.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혹시 위험하다고 말할 때 누가 위험하다는 건지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구체적으로 누가 위험하다고 했는지. 딸이 생각했습니다.
너도 위험하고 아빠도 위험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 다 위험해진다. 그럼 협박범이 아직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내는 15년을 숨어 살면서도 협박범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이나 엄마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거짓말은 맞아.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엄마는 널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협박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협박장.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받은 협박장이야. 25년 전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장을 읽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엄마가 협박을 받았다고요? 그래.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널 지키려고. 딸이 협박장을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협박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 사고를 위장하고 널 데리고 숨은 거야. 협박범을 속이기 위해서. 그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너희가 죽은 줄 알았어. 25년 동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왜 그런 말을?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널 지킨 거야. 뭐라고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협박범을 두려워했어. 혹시 아직 살아있으면 어쩌지? 할인이가 아빠를 찾으러 가면 협박범이 할인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가 우릴 버렸어. 그 말을 믿으면 넌 절대 아빠를 찾지 않을 테니까. 아빠를 찾지 않으면 협박범도 널 찾지 못할 테니까.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아빠를 원망하며 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응.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거야. 널 지키기 위해서. 딸이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아빠 찾지 못하게 해? 왜 숨어 살게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평생 날 지켰는데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딸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죽으면서까지 날 지켰는데 저는. 그런데 딸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딸의 짐 속에는 낡은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이 진정되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할이나 엄마가 돌아가신 뒤 어떻게 지냈어? 혼자 살았어요. 힘들었겠다. 응.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 진짜로 아빠를 원망만 했어?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어?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버렸다고 했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날 버렸을까? 정말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핑크색 공채.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뒤늦게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되는 부모님의 마음. 딸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에 딸 필체로 써 있었습니다. 강아린의 일기. 첫 장을 펼쳤습니다. 큰 글씨. 갈라진 글씨체. 어린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아빠. 나 찾으러 오면 꼭 안아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딸의 일기장. 25년간의 기록. 그 안에는 딸이 평생 숨겨왔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나 찾으러 오면 꼭 안아줘. 원망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날짜가 써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3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5살이 됐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어. 근데 아빠는 없어.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안 와. 왜 안 와? 내 생일인데. 아빠. 보고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나는 뭐 했지? 기억이 났습니다. 딸 생일. 6월 3일.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리나.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시간 딸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19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엄마가 인형 하나를 사줬어. 작은 곰 인형.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사준 거야. 거짓말이다. 아빠는 우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고마워. 인형 이름은 아빠로 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인형 이름을 아빠로 지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몇 년치를 건너뛰었습니다. 2002년 5월 14일. 딸 8살. 오늘 엄마랑 차를 탔어. 갑자기 엄마가 울었어. 왜 울어?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무슨 날인지 몰라. 근데 나도 슬퍼. 왠지 아빠 생각이 나. 5월 14일. 사고 난 날. 그날 저도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꽃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 시간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3일. 딸 11살. 오늘은 11번째 내 생일이다. 엄마가 물었어. 소원 뭐야?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얼굴이 굳었어. 하리나 아빠는 안 돼. 왜? 그냥 안 돼. 알았어. 다시는 안 물어볼게. 근데 진짜 보고 싶어. 2008년 5월 5일. 어린이날. 딸 14살. 오늘은 공원에 갔어.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왔어. 그네 태워주고 사진 찍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는 엄마랑 왔어. 엄마도 좋지만 가끔 아빠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할까? 2010년 3월 2일. 딸 16살.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다. 나는 못 갔어. 학교 안 다니니까. 친구들은 교복 입고 사진 찍었대. 나는 집에서 청소했어. 엄마 일 도와주려고. 아빠가 있었으면 나도 학교 다닐 수 있었을까? 미안. 아빠 탓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아빠는 우릴 버렸다고 했으니까. 2012년 6월 3일. 딸 18살. 성인이 된 생일. 18살. 성인. 엄마가 말했어. 다 컸네. 근데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아. 아빠 목소리도 기억 안 나. 얼굴도 가물가물해. 그래도 가끔 꿈에 나와. 하리나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딸은 원망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생일마다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그 한 줄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엄마 사망 닷새 뒤. 딸 20살. 엄마가 돌아가셨다. 5일 전에.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혼자야. 엄마 유골함 옆에 앉아 있어.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는 대답 없어.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새 가족이 있을까? 궁금해. 근데 찾으면 안 돼. 엄마가 그러지 말래.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딸 24살. 19년 전 오늘. 엄마랑 나는 죽었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아빠도 그렇게 알고 있겠지. 오늘 인터넷 검색했어. 1999년 5월 14일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 기사가 나왔어. 모녀 사망 추정. 불에 탄 자동차 사진도 있었어. 우리가 타고 있었다는 차. 아빠는 이 기사 봤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미안해, 아빠. 나 살아있는데 못 찾아가서.
엄마가 가지 말래. 일기장을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첫 장.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나 찾으러 오면 꼭 안아줘. 밑에 작은 글씨로 더 써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봤던 글씨.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안 와. 근데 올 것 같아. 아빠는 나 사랑하니까. 엄마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안아줘. 많이 보고 싶었어. 5살 아이가 쓴 글.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아빠는 나 사랑하니까. 그 믿음. 할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그럼 이제 아시겠죠? 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엄마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됐어요. 매년 아빠 생일마다, 제 생일마다 아빠 생각났어요. 보고 싶다.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2020년 6월 3일. 딸 26살. 오늘 내 생일. 이제 26이 되었다. 혼자 작은 케이크 샀어. 촛불 켰어. 생일 축하합니다, 강아린. 혼자 노래 불렀어. 아빠도 혼자 노래 부르고 있을까? 설마 내 생일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날 저도 케이크를 샀습니다.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리나.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딸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2022년 6월 3일 딸 28살 며칠 전 인터넷에서 아빠 기사를 봤어. 억만장자 CEO 강유연. 대단해. 작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대기업 사장. 자랑스러워. 내 아빠야. 근데 동시에 슬퍼. 아빠는 성공했는데 난 창고에서 일해. 아빠는 큰 집에 사는데 난 전기가 끊긴 원룸에 살아.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 근데 밉지는 않아. 그냥 만나고 싶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25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 매년 찾아가 울었고 딸은 일기장에 매년 아버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25년 11월. 한 달 전입니다. 결심했어. 아빠 찾아가기로. 엄마 미안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한 번만 보고 다시는 안 갈게. 약속. 근데 무서워. 아빠가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정말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야지. 25년을 기다렸는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하리나, 너 평생 날 기다렸구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아빠가 버렸어 라고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날 사랑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썼어요. 매년.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어디 있을까? 아빠 날 기억할까? 25년 동안 저는 딸을 봤습니다. 나도 너를 기다렸어. 매년 5월 14일에 사고 현장 갔어. 꽃 놓고 울었어. 하리나 아빠야. 보고 싶어. 25년 동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 샀어. 혼자 촛불 켜고 혼자 노래 불렀어. 생일 축하해, 하리나. 저도.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혼자 케이크 사고 혼자 촛불 켜고 아빠도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둘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똑같은 거 했네요. 응. 서로 그리워하면서. 그래.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리나, 이제 아빠가 안아줘도 될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25년 만에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리나. 아빠가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아빠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25년 동안 고생시켜서. 저도 미안해요. 아빠 원망해서. 둘은 한참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와 화해뿐입니다. 25년간의 오해, 25년간의 그리움, 모든 게 풀렸습니다. 남은 건 함께 살아가는 일, 그리고 엄마에게 감사를 전하는 일. 한참을 안고 울고 나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협박받은 거. 응, 전혀 몰랐어. 엄마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협박장에 써 있었어.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면 딸이 위험하다. 그래서 못한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게.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협박범이 아빠까지 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를 지키려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숨어 살게 해? 왜 학교 못 가게 해? 왜 아빠 못 보게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날 지킨 거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응.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유연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협박범이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25년 전 사건 기록 추적했더니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범인을 특정했고 어제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아내분 직장 동료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재정 문제로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협박범 잡혔대. 정말요? 응. 이제 안전해.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25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협박범도 잡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함께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리나, 나랑 갈 곳이 있는데 같이 갈래? 어디요? 사고 현장. 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생각나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인사하러. 둘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자주 왔어요? 응. 매년 5월 14일마다. 25년 동안요? 그래.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 묘지에도 제대로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납골당에 모셨는데
관리비 못 내서 쫓겨날 뻔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줄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25년 전 차가 불탔던 그곳. 꽃을 놓았습니다. 둘이 함께. 저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야 유연이. 늦었지만 왔어. 그리고 할인이 데려왔어. 우리 딸 살아있었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할인이. 엄마 덕분에 살았어. 25년 동안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 원망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묘지도 갈까요? 그래. 가자.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제 집 근처에. 아빠랑 같이 살아도 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공간 필요해. 독립적으로 살되 자주 보자. 고마워요, 아빠. 딸은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9살 늦은 나이. 하지만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생이야. 그래 축하해. 어느 날 딸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화요일 시간 돼요. 응 왜? 과제 발표하는데 아빠 꼭 와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갈게. 화요일. 대학 강의실에 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딸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PPT 화면이 켜졌습니다. 딸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린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저는 25년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2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가족이지만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렸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5년 동안 저를 찾았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버렸다고 말했지만 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협박범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살지 못해도 서로를 그리워한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시간이 멀어뜨려도 오해가 가로막아도 진짜 가족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저는 25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딸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울었어요? 응.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도 우는구나.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하리나 학교 생활 어때? 좋아요. 처음엔 나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친구들도 잘 대해주고. 다행이다. 그리고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네, 성적 장학금. 1등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아빠 억만장자 맞죠? 웃음이 났습니다. 응, 그렇게들 말하더라. 그럼. 돈 많잖아요. 응.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없을 때.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가족, 사랑, 행복. 그런 거.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25년 동안 가난했지만 엄마가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돈은 많았지만 혼자였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진짜 부자는 지금부터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신기해요. 뭐가? 25년 동안 서로 몰랐는데 이제 매일 보잖아요. 그러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요. 아빠도 그래.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편해. 저도요.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리나 들어와서 저녁 먹고 갈래? 좋아요. 여러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집을 채웠습니다. 딸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리나 먹자. 네. 식사를 하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25년 만에 진짜 가족 생긴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아빠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아빠도 내 집 놀러 오세요. 그럼. 딸을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잘 자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내일 또 올 것이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25년 동안 억만장자였습니다. 호화저택에 살았고 고급차를 탔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빈 그네처럼 흔들렸습니다. 성공했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을 받았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큰 집이 아니라 작더라도 따뜻한 집이라는 것을. 딸이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이제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억만장자이면서 딸이 있는, 돈도 있고 사랑도 있는, 성공도 했고 가족도 있는, 이제야 완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